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였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2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생명과학2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아니라 4단원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올해 수능 생명과학2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난이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세포 소기관을 묻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A가 리소좀이고요. B가 골지체, 그 다음에 C가 핵이 되겠죠. A가 리소좀, 그 다음에 막 구조로 되어 있니? 그럼요. 단일막, 단일막, 이중막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지체 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 DNA가 핵 속에 들어 있잖아요. 기억니인데 이거 다 골라야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구성 단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 기관계가 있고요. 또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 조직계가 있다. 시험에서 많이 묻고 있고요. 지금 보면 위, 심장 이런 것들은 기관에 해당하고 적혈구는 세포예요. 자, 그러면 이 나가 뭐가 될까? 바로 기관계죠. 동물에만 존재하는 기관계. 자, 간은 기관 맞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 이게 이제 기관계에 속하는 거죠. 나의 예에 해당합니다. 정답이고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죠. 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효소 반응이 나와 있는데 주요소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지금 보면 보조인자고, 니은이 기질, 요게 이제 생성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은 기질, 그 다음에 보조인자는 주요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저해제가 아니죠. 맞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효소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딱 일정한 크기, 일정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는 않아요. 틀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대장균과 장미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차이점은요, 원핵세포, 진핵세포죠. 자, 원핵세포는요,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 없죠. 진핵세포 맞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 세포벽이 있어요. 식물세포 세포벽이 있어요. 물론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으로 된 세포벽, 셀룰로스로 된 세포벽, 그렇죠? 세포벽은 둘 다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막을 통한 수송 과정인데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능동성이고요.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 세포의 배출 작용이죠. 자, 능동수송, 세포의 배출. 자, 산소기체의 이동은요,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해요. 단순확산이죠. 단순확산. 자, 능동성이 아니라 단순 확산. 자, 둘 다 ATP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고. 자, 이어서 6번 문제 갑니다.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모두 탄소가 포함된 유기물이에요.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바로 탄수화물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와 같은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 그러면 엿당, 설탕, 젖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당류 그러면 뭐 녹말, 글리코젠, 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당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요, 이 특징 하나만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억이 되고, 이건 X가 되겠죠. 탄수화물은 이 특징 기억, 니은 둘 다 갖고 있죠. 자, 따라서 이게 틀렸네요.
없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기억,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아미노산.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에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보통 1페이지에서 묻는 문제들은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죠. 실수 없이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생명과학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생물 속생설, 그러면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예,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고요. 자, 따라서 요 디귿 보니까 이게 틀렸네요. 생물이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게 바로 생물 속생설. 자,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자연 발생설이죠. 예, 생물 속생설과 자연 발생설 구분해야 됩니다. 예. 자, 레이앤 훅이 현미경으로 미생물들을 관찰했죠. 예. 자,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레이앤 훅이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파스테르의 실험, 생물 속생설 실험, 요게 있는 거죠. 자, 가가 나중이죠. 나중, 먼저가 아니라.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광인산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적과 비순환적. 자, 순환적에서는요, 관계 1만관이에요. 관계 1만. 자, 그러면 680, 이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잖아요. 관계 2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방출되지 않는다? 이거는 순환적 흐름. 관계 1만 관여하니까 관계 2하고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순환적. 요게 비순환적.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는 물의 광분해 일어나죠. 네. 순환적에서는요, 물의 광분해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 1에서 반응 중심 색소 P700으로부터 지금 전자가 방출되고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A는 순환적, A는 있음. 네, 맞고요. B에서 NADPH 생성되니? 네, 비순환적 흐름에서는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니까 산소기체도 발생하고요, 또 NADPH도 생성이 되죠. 물론 ATP 둘 다 생성이 됩니다. A와 B에서 모두.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중가닥 DNA X가 있다라고 했고요. mRNA Y인데요. 주형 가닥이 뭐냐면 X1이래요. X1으로부터 전사가 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X1과 이 Y는 서로 상호성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X2는 X1과 상호성이 있고 X1과 또 Y가 상호성이 있고, 그러면 이 Y와 X2의 염기서열 5'에서 3'으로 비교해 보면 타이민이 유라실로만 박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인상기가 있으니까 5' 말단이고요. 여기에 3' 말단. 자, 그러면 Y의 3' 말단과 X2의 3' 말단의 염기는 동일할 거예요. C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C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게 핀위딩 계열 염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요게 C였으니까 요게 U가 돼야 되겠죠? 예, 요. 예. 이렇게. 예. 자, 핀위딩 계열 염기는 C 아니면 U거든요. 요게 C면 요게 U가 되겠죠. 예, T는 없어요. 예, 이거는 RNA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가질 수 없죠. 사이토신 아니면 유라실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구아닌 아니면 아데닌, 퓨린 계열 염기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Y에서 지금 보세요. 니은과 디귿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토신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디귿도 하나가 있어야, 니은도 하나가 있어야 돼. 그죠? 디귿이 하나? 그럼 니은도 하나 있어야 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염기관 수소결합수가 나오는데, 자, 다섯 개 염기쌍이었잖아요. 자, 그럼 2 곱하기 5. 그 다음에 지시 염기쌍의 수만큼 더해줘야죠. 그러면 12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시 염기쌍의 수가 바로 2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G하고 C가 2개 있으면 되니까 여기 쓰면 여기 G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G네요, G. 이게 A라고 해버리면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그럼 나머지 2개가 구한인이 되면 GC 염기쌍의 수가 하나, 둘, 3개가 돼버리면 이 조건에 안 맞아요. 이 조건에. 자, 그래서 이건 아덴이 될 수 없고, 네. 사이토신 하나, 구안인 하나. 그럼 나머지 2개가 뭐냐? 아데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이 뭐니라고 물었어요. 유라실이죠. 예, 정답. 퓨린 계열 염기수를 물었는데요. 지금 X1에서 퓨린 계열, 그러면 상보성이 있는 Y에서는 요게 퓨린이었으면 요게 피리미딘이에요. 그럼 피리미딘의 개수 볼까요? 하나, 2개가 있네요. 그쵸? 예, 그러면 퓨린 계열 염기는 2개가 되겠죠. 예. 요것과 상보성이 있는 아데닌, 구안인, 그쵸? 예. 자, 그래서 아데닌 하나, 구안인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에서 오픈의 말단의 염기, 아데닌이 되겠죠. 구안인이 아니라 아데닌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가죠. 자, 10번 문제에서는요, 지금 세포호흡 저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짝풀림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서 수소이온을 새어나가게 하는 물질, 이 Y라는 물질이 짝풀림제죠.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이 Y가 딱 처리가 되면요,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예, Y를 첨가했을 때 증가하잖아요. 아, 이거 산소 소비량이구나. 예, ATP 생성은 잘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해 가면서 지금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인지질층을 그냥 통과해서 그냥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산소 소비량만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산소,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 물 분자수는요, 소비된 산소가 많아질수록 물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구간 1, 자, 산소 소비 되고 있고요. 구간 2, 산소 소비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간 1에서 더 많이 물 분자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구간 1에서가 더 많다, 더 많이 생성되었다, 물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구간 2와 3을 비교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pH를 물었거든요. 자, 구간 2, 자, 지금 보면 이 X는 ATP 합성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을 차단해요. 그럼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죠. 지금 기질 쪽에서 막사이 공간 능동성을 시켜서 그래요. 근데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질 쪽에서 수소이온 능동성 시켰고 확산이 잘 안 되니까 구간 2에서는요, 기질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을 거예요. 그렇죠? 능동성 시켰는데 확산돼서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졌다는 건요, pH는 올라갔다는 거죠. 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구간 2에서 수소이온 농도,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고 pH는 올라갈 것이다. 기질의 pH 낮은 게 아니라 높다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소이온 농도하고 pH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예,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pH는 낮아지는 거고요. 예,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면 pH는 올라가는 거니까. 예.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갑니다. 지금 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세포에 들어있는 DNA 똑같습니다. 유전체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DNA가 복제가 돼서 체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갖고 있는 DNA는 다 동일해요. 근데 세포마다 발현되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죠. 왜? 갖고 있는 전사인자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유전자마다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달라서 그래요. 자, 볼게요. 지금 P는 XY만 발현된대요. 자, 이게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세포로 분화가 되고요. Q 같은 경우에는 X하고 Z만 발현이 돼서 신경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자,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붙어야 되는데, 자, 전사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전사인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A, B, C, D 결합 부위에, 자, 기억 여기에 붙고요, 니은 여기에 붙고, 디귿과 리을은 각각 어느 하나에 결합한다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이 전사 조건을 보니까 모두에 결합해야 되는데, 모두 결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Q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디귿은 발현되지 않는다. 디귿이 없다는 거예요. 디귿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세포에 들어있는 전사인자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기 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기억. 예. 자, 그 다음에 C하고 D에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C하고 D에 붙는다고 하면 디귿과 리을,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거네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포에 들어있는 전사인자고요. 자, Q 같은 경우는요, A 달라붙어야 돼요. B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발현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은 있어야 되고요. 디귿이 없는데 그럼 이 리을이야, 리을. 리을은 공통적으로 이 C에 가서 붙으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붙고 니은과 리을이 붙고요. 예, 자, 그러면 리을은 전사인자, 리을은 C 결합부위 C에 가서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사인자 디귿은 뭐 D에 가서 붙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Q에서는요, 이 D에 붙는 디귿이 없기 때문에 Y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되는 거고, X하고 Z는 발현이 되고, 그래서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신경세포, 그 다음에 이자세포 모두 유전자 X, Y, Z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전사인자 리을이 어디 가서 결합하니? C에 가서 결합해요. 예, C죠, C. C로 수정하시고. 자, P가 이자세포로 분화되기 위해서는요, 디귿 있어야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이 필요합니다. 예, 맞는 설명이죠.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네.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자, 세포 과정에서 TCA회로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트르산 합성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옥살 아세트산이고요. 시트르산 탄소수 6개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자, 5탄소 화물이 될 때 탈탄산 반응, 그 다음에 탈수 반응의 결과 NADH가 생성이 되죠. 예, 기억은 NADH네요. 예. 자, 기억 NADH. 자, 다음으로 이게 지금 4탄소로 될 때 탈탄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탈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면서 ATP가 생성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니은은 ATP. 자, 그 다음에 4탄소가 옥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탈수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ADH2, 그 다음에 NADH가 생성이 되죠. 예. 자, 바로 확인할게요. 자, 가가 뭐니 물었어요. 옥살 아세트산이에요. 틀렸죠? 시트르산은 나예요.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이 뭐니 물었어요. ATP죠. 예. 자, 한 분자당
탄소수를 물었는데 6개, 가의 경우에는 4개죠. 4탄소 화합물이니까. 자, 그러면 2분의 3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DNA 복제와 관련된 문제. 메셀슨과 스타리 실험이죠. 질소 14, 그 다음 질소 15, 14, 15, 무거운 질소 15를 이용해서 반보존적 복제를 알아낸 그런 실험 우리가 알고 있죠. 메셀슨과 스타리 실험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먼저 모든 DNA가 질소 15로 표시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자, 14, 14, 14, 15, 15, 15. 자, 가벼운 DNA, 중간 무게 DNA, 무거운 DN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 질소 15로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14로 옮겼잖아요. 14로 옮기게 되면 자, 이게 없어지고요. 15로 된 가닥이 2개가 있어요. 그걸 주형으로 해서 14, 15짜리 DNA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예, 이렇게. 자, 이걸 다시 15배지로 또 옮겼어요. 예, 이 세대에서는 또 15배지로 옮겼다. 자, 그러면 이건 없고, 자, 14로 된 가닥 2개, 15로 된 가닥이 2개, 단일 가닥으로 하면요. 이걸 주형으로 해서 요거 2개 만들어질 거고, 15로 된 단일 가닥 주형이 2개가 있었으니까 15, 15도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다시 14로 또 옮겼대요. 예. 자, 그러면 14로 옮기게 되면 자, 15, 15는 없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15로 된 단일 가닥, 질소 15를 갖고 있는 단일 가닥이 4개, 2개, 그럼 6개. 그러면 14, 15가 6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14가 포함된 단일 가닥 2개가 있었으니까 그걸 주형으로 하면 또 14, 14가 이중가닥 DNA가 2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자료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1, 2, 3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지금 처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층이네요. 하층. 예. 가장 밑에 무거운 DNA가 있는 하층이 될 거고요. 예. 요게 상중하라고 했을 때, 예. 자, 다음으로 중층에 있겠죠. 자, 그러면 둘 중 어딘가 중층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요게 나와 있네요. 예. 이거네요. 이거. 예. 중층. 요거니까 그렇죠? 상층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저기에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중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2세대에서는 중층과 하층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네, 다 완성이 되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확인할게요. 1이 뭐니 물었어요. 1 중층에 해당합니다. 중층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억은 2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DNA가 지금 뭐 된 거예요? 복제가 된 거잖아요. 복제. 그죠? 똑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염기의 개수의 비율, DNA가 똑같은 게 복제된 거니까 이 비율은 서로 같겠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딕은 골라내야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자, DNA 복제라는 것. 그러면 DNA 이 염기수 비율은 똑같을 거다. DNA마다. 그렇죠? 예.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발효 문제가 나왔는데요. 피루부산이 지금 젖산으로 또는 에탄올로 이렇게 발효가 진행이 될 때, 자, 생성되는 물질이 나와 있거든요. 자,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NADH가 산화가 되면서 NAD 플러스가 생성이 돼요.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탈탄산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지금 전자를 받아서 전자 또는 뭐 수소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에탄올로 이렇게 환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되고요. B가 CO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에탄올이죠. 그러면 C2H5OH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젖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A가 바로 NAD 플러스. 예, 맞는 설명이고요. 한 분자당 탄소수인데요. 두 개. 요거는 세 개. 다르죠. 예. 자,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환원은요,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 1에서로 바꿔야 되겠죠? 1에서. 피루부산이 지금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그 다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이렇게 지금 환원이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지금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인데요. 자, 지금 복합체에서 tRNA 기억, 이게 바로 리보솜의 P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A자리. 자, 그러면 지금 P자리에 있었던, 그죠? 폴리펩타이드하고 A자리에 붙어있던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리보솜이 이동하겠죠. 한 코돈 이동하게 되면 P자리에 있었던 건 E자리를 거쳐서 밖으로 나오고, A자리가 P자리가 되고 새로운 A자리가 생기면서 tRNA 하나가 들어올 겁니다. 아미노산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리보솜이 이동한다. 5에서 3' 방향으로 한 코돈씩 이동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결합, 그렇죠? 예, 또 들어오면 요거랑 또 결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결합이 먼저죠. 예, 먼저. 예. 자, 리보솜에서 P자리에 있었던 tRNA가 A자리에 있는 것보다 먼저 나가죠. 예, 먼저 방출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쪽이 5' 말단이 되겠죠. 예, 다 맞는 설명이네요.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 자, 켈빈에로에서 물질의 전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생성 여부가 나와 있어요. 생성 여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CO2 고정 반응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CO2 고정이 일어날 때 RUBP하고 CO2 반응시켜서 3PG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때는 CO2 고정 반응에서는 ADP, NADP 플러스 생성이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CO2 고정 반응이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이 바로 CO2 고정이니까요. 여기서 CO2 들어가는 거잖아요. CO2. 자, 그러면 RUBP, Y는 RUBP고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요건 3PG죠. 네, 3PG. CO2 고정 최초 산물 3PG죠. 자, 3PG가 환원이 됩니다. PGAL로. 자, 이 과정에서 ATP하고 NADPH가 사용이 되고, 그러면 생성되는 게 ADP, NADP 플러스가 생성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RUBP 재생 과정에서 ATP가 사용이 되면 ADP가 생성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ADP가 되는 거고요. 예. ADP. 니은은 NADP 플러스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X가 뭔지 물었어요. PGAL 정답이고요. 자, 포도당 합성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PGAL로부터, 그렇죠? 요 켈빈에서 생성된 PGAL을 가지고서 PGAL 두 분자가 포도당으로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합성되진 않습니다. 3에서 ATP가 사용되니? 그럼요. 예, ATP가
3과 1에서 예, 사용이 되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예,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가 이번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돌연변이 문제인데요. 코돈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이 돌연변이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코돈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코돈표 외우는 방법 이 무료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를 보면서 코돈표를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코돈표를 다 외웠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게 주형가닥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형가닥이라고. 그러면 3' 말단에서 우리가 TC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AUG 이렇게 게시코돈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9개 아미노산이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5개 염기인데요. 하나, 그러면 여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개.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코돈, 7개, 8개, 9개. 그러면 여기 종결 UAA 딱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 조건에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와 나는 5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염기의 종류가 피리미딘 계열과 퓨린 계열 염기의 개수가 이렇게 비율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mRNA에는요 상벌성이 있으니까 피리미딘 계열이 2개가 있었다면 퓨린 계열 염기 아데닌과 구아닌이 2개, 그렇죠? 네, 아데닌 또는 구아닌, 이 퓨린 계열 염기 2개, 그 다음 피리미딘 계열 C하고 U죠. 타이밍 그러면 안 돼. RNA니까 이게 3개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자, 이 조건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이 조건에 맞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X를 하나 적어 볼까요? 자, AUG죠. AUG 게시코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UAU네요. 타이로신이죠. UAU 타이로신. 자,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데 여기 염기 2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염기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UCG네요. UCG 이렇게. 자, UCG 그 다음에 AU. 자, AU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개 코돈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UA죠. 그렇죠? UA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GAC 자, GAC 그 다음에 UAA 종결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요 퓨린 계열 2개, 피리미딘 계열 염기 3개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5개 중에 예. 자, 그러면 지금 X는 9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2개의 발린, 2개의 트리오닌, 1개의 아이솔루신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발린 그러면 GU로 시작해서 이렇게. 자, 트리오닌 그러면 AC 이렇게. 아이솔루신 그러면 AU, AC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트리오닌부터 한번 볼까요? AC로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요건 가능성 있어요. 안 되고 가능성 있고요.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면 요게 그렇죠? 요게 지금 AC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AC. 예. 요게 트리오닌이 2개가 이게 트리오닌 2개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발린도 2개인데요. 자, GU로 해야 돼요. 안 되고 그러면 요게 GU 이렇게 해야지만 발린이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다음으로 아이솔레이션 한 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한 개 아이솔레이션이고요.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는요 A가 와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여기에는 필인계열 염기 두 개인데 이미 A하고 G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U 아니면 C다. U 또는 C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와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가 지금 이 돌연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Y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Y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지금 피리미딘 계열, 자, 주연가닥에서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연속된 동일한 염기, 예를 들면 CC, 그러면 GG가 결실돼야 되고 GG, 그렇죠? 아니면 이게 TT였다면 그때는 AA가 또 결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GG냐 AA냐 어느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Y는 6개 아미노산이야. 6개 아미노산, 그 다음에 1개의 류신, 1개 타이로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삽입 결실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두 개가 앞에서 결실이 되었다고 하면 세 번째, 그러니까 코드에서 세 번째 유리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 결실이면 쭉 밀려가면 세 번째 코드에서 세 번째 유리아실이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두 개가 결실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쭉 두 개 결실은 이게 밀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종결이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U가 오면 되잖아요. U. 그렇죠? 이 색깔을 이걸로 표현할까요? U가 오고 종결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AA가 들어가면 돼요. UAA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서 자, 지금 AA가 들어갔으니까 일로 AA를 빼버리면 돼요. AA를 빼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게 어디냐라는 건데요. 지금 쭉 보니까 여기에 A가 있다면 A가 있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 부분을 날리자 이거야. 그러면 그러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AUG. 자, 계시죠? 그 다음에 타이로신. 자, 타이로신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타이로신이 나오면 안 돼요. 자, GUC예요. GUC. 예, 발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류신이 한 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오면 되느냐? C가 오면 돼요. 지금 퓨린 계열 2개, 피리미딘 계열 3개니까 퓨린 계열 2개니까 여기에 C가 오면 피리미딘 계열 염기 3개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C가 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CUC가 되겠죠? CUC 류신이잖아요. 예. 자, 이제 한 개 류신, 한 개 타이로신을 가졌어요. 이제 더 이상 류신과 타이로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CUC. 그럼 GAU. 예. GAU. 바로 아스파트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U가 오게 되면요. UAC 타이로신인데 그러면 타이로신 2개 되니까 안 돼. U가 오면 안 되죠. C가 와야 되겠다. CC. 히스티딘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다 만족시켰고요.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할게요. 자, 나에는 주연 가닥이에요. 이게 지금 주연 가닥과 상보적인 주연 가닥으로부터 전세가 된 거니까 상보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 O'부터 해보면 이렇게 역평형성 상보성이니까 G O'부터 적어보면 G 그 다음에 T A 3'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러면 타민의 개수 2개가 있습니다. 2개. 예, 정답이고요. 기억을 암호화하는 각 코돈. 자, 기억은 2개가 있었는데 ACC, ACU 3' 말단의 염기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C, 여기서는 U, 그쵸? 예, 서로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3' 말단의 염기를 물었거든요. 사이토신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유라실이 되게 되면 한 개 타이로신을 가져야 되는데 유라실이면 2개가 돼 버리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토신, 예, 정답이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을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예,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 세포업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물질 생성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으로 갈 때는요, ATP가 사용이 되고, 그럼 생성이 됩니다. ADP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과정 1에서 자, 생성되는 물질, 네, 이게 디귿이 바로 ADP네요. ADP.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과정 2에서는요,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 ATP가 4개가 생성이 되고요. NADH가 2개가 생성이 되고, 그렇죠? CO2는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 NADH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는 과정에서는 CO2하고 NADH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CO2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기억이 뭐니? NADH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됨으로 바꿔야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질 수준 인산화의 결과 과당 인산이 지금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산화 분해될 때 기질 수준 인산화의 결과 ATP 4개가 생기잖아요. 4개가. 자,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전자전달기가 진행이 되면서 수소이온 능동성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틸라코이드 내부 쪽, 이쪽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확산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스트로마예요. 스트로마. 기억이 스트로마. 니은이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죠. 예,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자. 자, 보겠습니다. 기억이 바로 스트로마 정답이죠. 예, 정답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P가 합성될 때 수소이온 농도는요, 이쪽이 더 높죠. 이렇게 촉진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억에서가 낮다로 바꿔야죠. 예, 자, 그리고 관계에는요, 광합성 색소들 존재하잖아요. 예. 관계 1에는 반응중심 색소, 관계 1에 P700, 엽록소 A인데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최대로 흡수하는 엽록소 A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안테나 색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관계 2의 반응중심 색소 엽록소 A로 P680,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최대로 흡수하는 엽록소 A가 있고요. 또 관계 2에도 주변에 여러 안테나 색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인데요. 자, 오페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게 바로 조절 유전자입니다. 조절 유전자. 자,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일정한 속도로 항상 발현되고 있죠. 예, 억제 단백질이죠. 억제 단백질. 이 억제 단백질은 바로 이 작동부에 가서 결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앞쪽, 이 니는 뭐냐? 프로모터죠. 프로모터. 이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되어 있으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프로모터에. 그럼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은 구조 유전자. 예, 구조 유전자들이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자, 오페론 그러면요, 프로모터 작동부의 구조 유전자를 우리가 오페론이라고 정의하고요.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포함되지 않죠. 예. 자, 따라서 조절 유전자 오페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건 프로모터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작동 부위에 결합한 역제 단백질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죠. 촉진이 틀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젖당이 있게 되면 젖당이 억제 단백질에 결합해서 억제 단백질을 비활성화 시키죠. 그렇죠? 예, 그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젖당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을 비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제에서는요, 젖당 유도체가 이게 결합해서 이걸 떼어내고, 그러면 이제 구조유전자 전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0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예,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범위가 아니라 4단원까지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수능에서는 이제 5단원, 6단원, 5단원에서는 특히 이 계산 문제, 하디 이 바인베크 법칙을 적용한 이 계산 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해서 이 제한 요소, 염기 서열 이런 것들을 찾아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2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수능 때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도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자,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자, 강의 마무리합니다.